네. 선생님들 저희 아직 교육 시간까지는 조금 남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오늘 그 사전 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사전 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네, 사전 사후 분석은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해야 됩니다. 아, 하셔야 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사전 사후 분석하시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설문조사 부분 들으셨을 땐 아마 실습형으로 같이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습보다는 제가 좀 설명드리는 위주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 화면을 봐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혹시나 중간중간에 있는 실습을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유레카에 한번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적은 부분이라도 같이 실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방법으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채팅창에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로그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에만 사용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 지역별로 아마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각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교육 포털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네,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한번 전달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부분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설문조사 부분을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다거나 또는 설문조사 부분을 못 들어봐서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선생님께서는 10월 둘째 주에 있는 상시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본을 선생님들께서 신청 주셨던 이메일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링크화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따로 오시다가 중간에 놓치셨다 이러시면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진행하는 데를 다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놓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내드리는 영상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교육 마치고 나서 한 번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교육 마치고 나서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 통해서 또 소정의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마지막에 그 만족도 조사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거는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셨던 것처럼 분석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통계 분석의 기초 부분이랑 몇 가지 통계 분석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까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진행하다가 말이 점점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르다 싶으실 때는 제가 지금 채팅창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빨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를 들어가시게 되면 응답자가 생기셨을 거고요.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상단에 보이는 결과 분석에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응답에 대한 빈도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응답에 대한 빈도, 그래프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난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결과가 선생님들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왼쪽에 보이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T,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사전사후 분석 하시는 분석인 대응 표본 T 검정, 그리고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만 한번 살펴보지 않고요. 아래에 있는 빈도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통계 분석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해 준 다음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할,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문항 3-1순위만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문항이 여러 개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쭉 들어가시면 한꺼번에 블록이 잡히실 거고요. 문항이 여러 군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의 문항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다른 문항들을 클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3-1번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3-1번을 한번 클릭해 준 다음 화살표 아래쪽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막대나 원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막대 그래프로 지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선택 변수에 문항 내려주셨고 그래프 종류까지 선택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나온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결과가 바로 안 나오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지금 제 마우스가 있는 위치쯤에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하나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팝업을 항상허용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저와 동일하게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분석했던 화면은 닫아주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시고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답자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다거나 또는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다 설문조사를 받아주시고 해당하는 자료에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업로드를 해서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자료를 만드시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자료 만드실 때는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에도 다들 엑셀 파일 있으실 거예요.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 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되도록 원자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다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씩 바로 입력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 해주셔야 될 거,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 쌓여있는 설문지, 가장 위에 있는 설문지,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맨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맨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이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다 부여해 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면서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이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점.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지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학년 쭉 입력하고 이렇게 세로의 형태로 입력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성별에 대한 문항만 다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에 대한 문항만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오타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가로의 형태로 입력을 하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만약 세로의 형태로 자료를 입력해 주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만약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다 설문조사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에 원자료를 엑셀 파일로 만드신다면 지금처럼 하나의 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으로 2번 설문지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이었던 3점,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는 가로로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 칸들은 한번 임의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만약 원자료를 다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에 또는 선생님들 필요하신 곳에 원자료라고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하시는 장소나 파일명은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가장 보기 편하게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저장까지 해주셨다면 여태까지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셔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다시 유레카로 넘어와서 유레카에 있는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중에 내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나 목소리 크기는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쪽에서는 마이크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잘 안 들리시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에서 내자료 분석하기까지 넘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바탕화면에 있는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파일이 업로드가 되실 거고요. 여기서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혹은 빈칸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검색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작성했었던 문항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상관, 단순 회계 분석까지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총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 한 가지, 이렇게 두 개의 원자료가 각각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원자료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 통합 파일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자료들을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다음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우리 사전조사의 오른쪽으로, 분석할 사전조사의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이 과정을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시면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자를 매칭시켜 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이 매칭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통계 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났다
가 실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 분석 결과만 봤을 때는 사전과 사후의 값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사전이나 사후나 값이 비슷하다. 선생님들께서 하신 수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만약 사전에는 이 1학년 1반 5번 학생의 응답을 조사를 하셨어요. 1학년 1반 5번 학생의 응답을 사전조사에서는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통합 파일에서는 과감하게 사전에 대한 응답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전에는 이 학생의 응답을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학생이 없었다 보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와서 사후조사만 있다라고 하신다면 사전에 대한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의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총 세 가지 알아봤어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 응답을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전과 사후 둘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응답이 없는 값은 사전이든 사후든 모두 전체적으로 응답을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가정을 다 만족했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파일로 새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에 사후조사를 붙여 넣으시다 보니까 이 사전조사 자체를 그냥 통합 파일로다가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이 경우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전에 대한 원자료 하나, 사후에 대한 원자료 하나는 각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지금처럼 데이터를 편집하신 경우에는 이 편집한 파일을 별도로 하나 저장해 주시는 걸 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셨다면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만 있다면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제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원자료 만드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방금 선생님들께 안내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모든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 방금 만들었던 통합이라는 파일을 열어줄 거고요. 여기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사전사후 분석을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T 검정.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넣고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세 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세 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의 분석을 각각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선택 변수에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 결과 보시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조금 있다가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값,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쉽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석 종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작성되어 있는 방법들은 극히 일부일 정도로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통계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류에 따른 변수의 형태가 알맞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럼 첫 번째로 변수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변수의 종류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세하게 나누면 정말 다양해지지만 오늘 우리는 크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숫자 자체가 아니라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 등이 있겠죠. 이런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질적 변수의 예가 성별에 대한 문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할 때 보기 1번은 남자로,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기의 순서가 바뀌어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보기의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이제 가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에이 그래도 1번이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보기 성별의 문항에서 보기 1번이 남자든 보기 1번이 여자든 아니면 또 다른 성별을 1번에 뒀든 이 부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1.5면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별에서 중성 또는 또 다른 성별을 표현하실 때는 보기 3번,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5가 나왔다라고 해서 중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남자 응답자는 전체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정도 있고 백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가 있겠죠. 우린 그걸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러한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학교 평균 점수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될 거고요.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전국 평균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나 선호도 문항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3점 척도, 5점, 7점, 10점 모두 상관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5점 척도로 된 만족도 문항일 것 같아서 동일한 문항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은 보기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만족도 문항이에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두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으로 두고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둔 상태에서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척도형 문항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도형 문항의 경우 질적, 양적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분석만 한번 어떻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어떤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로 남학생이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사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조사 진행하셨다,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 결과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가 남학생이었고요. 전체 응답자의 90%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 받으셨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었죠. 리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막대나 원그래프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설정이 다 완료되셨다면 하단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아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구성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응답자는 몇 명인지, 그래서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보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응답자가 몇 명인지 이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별 보기, 보기별 사례수와 비율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개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하신다면 아래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자료값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통계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 목적과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방법이 함께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 먼저 말씀해 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 확인해 볼 분석은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평균 점수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구하실 때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술 통계량 분석은 이 스텝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 구하실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이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설정을 완료해 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통계량 값들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빈도, 관측지, 자료수라고 표현되는 값들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빈도, 관측치,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측치와 우리가 기술 통계량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균 보려고 하는 목적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값들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이 세 가지 값은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 같은 경우 중요한 걸 많이들 아시지만 이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과 표준 편차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건 어떤 선생님들께서 선생님께 선생님 국어 수업 만족도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해서 평균이 3.8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의 한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응답의 한 70% 정도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인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가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범주화를 시켜주는 표준 편차까지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빼두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세 가지만 사용했지만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통계량 값을 더 사용하신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 평균인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따로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에 기술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점인데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작성을 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4점은 만족으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네, 3점과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3.8에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도 쓸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4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이에요. 선생님들께서 나는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내가 해석할 때 유리해 라고 하신다면 만족에 가깝게, 나는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리하신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5점인데 보통 이상이다. 수학적 만족도는 3.83점인데 만족에 가깝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3.8점이 넘어가는 모든 걸 나는 만족으로 보겠어 라고 한다면 3.8점이 넘어가는 모든 문항에 대해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하나로 정해지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분석 대응표본 T 검정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대응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고요.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상으로 조사를 하실 경우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고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가치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 최소한 방학을 끼야 된다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전, 사후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자료를 만들면서도 한번 같이 안내를 드렸었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 사후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 문항 좀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전에 문항을 막 바꾸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조사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순서만 변경이 돼도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동일한 설문지 그대로를 사전에, 사후에 각각 한 번씩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최소한 문항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 앞서서 진행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고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 앞서서 한번 진행해 봤었죠. 이 스텝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 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을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을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앞서서 기술 통계량 확인을 하면서 평균이 나오면 표준 편차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빈도, 관측치,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들은 항상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대응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이 그래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 그래프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응답과 사후응답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보고서에는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따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확률값, 이 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0.05는 어떤 거고, 그럼 유의 확률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0.05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번까지 오류가 나타나는 걸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류의 최대 수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설정해주는 기준을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했을 때 몇 번의 오류까지는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통 0.05의 수치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거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더 적으면 우린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유의 수준 같은 경우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이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통계 분석의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더 작다면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석 결과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예요. 이 0.05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더 적으면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나요. 사실 통계 분석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0.000 이렇게 작성하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도 오류 확률이 더 작습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우린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겠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동일한 대상들에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면 지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값을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 검증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평균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 표준 편차. 우리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P-value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전체 자료수는 몇 개를 이용했는지 이 자료를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석 결과 같은 경우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왔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다라고 작성을 해줬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 요청 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청 주신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제가 이 분석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분명 증가를 했는데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 제가 불길해서 다 떼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보통 t값 앞에 붙는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경우 긍정적인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경우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붙는다, 그래서 불길하다 라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값을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0.8점 향상된 거는 그냥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린 이게 우연히 나온 결과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t-value 그리고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작성하셔도 사실 통계를 아시는 분들께는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고 해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께는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가장 친절하면서도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즉, 이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로 나타났어요. 라는 것을 한 번 더 뽐내주시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께는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캐치하실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이 통계 분석 보고서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친절한 형태로 작성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좀 긴 시간이었죠. 한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채팅창에 이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만족도 조사까지 한번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추후에 유레카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또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다중회귀 분석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들을 따로 검증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수치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는 부분은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유레카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이 앞에 있는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랜 시간이었죠. 한 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없으시다면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고 회의 종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T값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석적으로는, 잠시만요. 분석에 사용되는 T분포라는 분포가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T분포라는 분포가 있어요. 잠시만요. T값은 T분포, T분포라는 분포가 있고요. 이 분포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률 그래프라서 확률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포고요. 그 t 값이라고 한다면 이 t 분포에서의 위치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전과 사후 평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 t 값 자체도 커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 정도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티값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는 자료 수나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5에서 3.0이 넘어가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확인하실 때 T값 대신에 T값 오른쪽에 있는 유의 확률 값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자료 있죠? T값 오른쪽에 있는 유의 확률 값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T값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T값 앞에 있는 이 유의 확률 값이 있어야지 판단이 가능하고요. 네네. 이 T값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의 확률 값을 구한 그 근거 자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관측치가 너무 적으시다면 0.05보다 작았을 때 0.05보다 컸을 때도 약간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응답을 조금 더 받아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실 수가 있고요. 또, 보통 0.05보다 크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긴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는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30건 이상 정도 되는 게 그래도 정확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0건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30건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응답을 조금 더 받아주시는 게 정확하게 나오긴 합니다. 잠시만요. 통계 분석을 활용한 연구 보고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 쪽에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저희 쪽에 따로 지금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께서 활용을 하시면, 각각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레카의 이용자 지원에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에 보시면 각각의 분석별로 통계 분석 뽀개기라는 게시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해당하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실까요? 제가 한 1,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회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녹화만 잠깐 끊고 올게요.